정가는 취미를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약간 도화선이 돼서 트로트 경연 방송을 나갈 수 있게 됐었어요. 그 방송덕을 못 봤어요, 사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전통 성악 중에서 정가라는 음악을 노래하는 장명서라고 합니다.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정가에 대해서? 네. 가곡, 가사, 시조, 그리고 시창까지 시를 노래로 하는 한국의 전통 성악을 의미합니다. 조선시대 때 가장 성행했던 음악이고 서양에도 시를 노래로 하는 가곡이 있잖아요. 똑같은 이름으로 저희는 전통 가곡이라고 부르고요. 국가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. 거창하죠? 네, 네. 이토록 생소한 네. 장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.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서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콘서트 한 번도 보러 가기가 되게 큰일인 거예요.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그룹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이들의 공연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고자 그 초록창에 막 검색을 했었어요. 근데 약간 운명의 장난처럼 그 국악 고등학교가 연관 검색어에 뜨는 거예요. 그 방과후로 했던 취미로 했던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국악 고등학교 가야 한다. 방법을 알려주세요. 해서 시작된 게 국악 고등학교로의 입시였고 운 좋게 붙었어요, 고등학교를. 실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됐답니다. 근데 누가 저한테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. 진짜 지옥 같았어요, 사실은. 개인 레슨을 받고 이런 게 당연하다는 거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모님과 저였고 그게 안 받으니까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애들이랑 많이 못 어울렸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. 학교를 그만두려고 굉장히 많이 결심을 했다가 또 지방에 친구들이 또 에이 쟤 결국 돌아왔네 하면 어떡하냐 창피할까봐 또 버티다가 그렇게 3년을 보냈죠.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이자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는 애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정가는 취미를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이 약간 도화선이 돼서 절대 그럴 수 없지. 이 길을 꼭 가서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보여내지 않으면 제가 이제 억울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대학을 가서도 계속 엄마 말 안 듣고 공연도 해보고 또 운이 좋게 대학교 선배들을 또 잘 만났어요. 그래서 많이 끌어주시고 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연 활동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때 일을 막 거르진 않거든요. 제가 20대 중후반 넘어가는 그 나이 때쯤에 정말 운이 좋게 트로트 경연 방송을 나갈 수 있게 됐었어요. 방구석에서 나만 알아주기만 바라는 예술인은 사실은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방송을 결심했던 거고 우연히도 라운드를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최종 6위였고요. 라운드로 따지면 준결승까지 갔었어요. 그것도 효과가 있잖아요. 저는 그 방송덕을 못 봤어요, 사실. 일단은 멘탈이 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있던 국악계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. 저랑 직접 접점은 없는 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이 방송을 계속 나오는 걸 보시고 SNS 메시지로 저한테 명서 씨 너무 실망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.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안 된다. 미래의 후배들한테도 부끄러운 짓이고
근데 그걸 제가 아침에 읽으니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.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나한테 막 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. 근데 저는 정가하는 애가 정가가 돈이 안 돼서 트로트에 편승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욕심도 없었어요. 그냥 방송이네 재밌겠다 이러고 시작한 거였고 참 억울하고 참 무섭더라고요. 어딜 가나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익명의 계정들 있잖아요. 꽤 자주 왔었어요. 뭐 방송에 나갔다 하면 바로 그냥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. 그 이후로 제가 활동을 2년 정도 접었었어요. 너무나도 정신적으로도 휘청하는 거예요.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술도 하게 되고 좀 그때 계기로 달라진 것 같아요. 전통음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더 원론적으로 들어갔고 그 시기에 스승님하고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잘한다, 열심히 하면 된다 하셨어서 버텼고 그래서 작년에 국가무형문화유산 이수자라는 타이틀을 딱 받게 되면서 조금 제 마음속에도 나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좀 생기더라고요. 일에 대한 그 가치관이 궁금해요. 내가 일을 해 나갈 때 네. 어떤 걸 최우선으로 두고 일을 해 나가는지.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선곡이거든요. 어떤 노래를 불러야 나한테 어울릴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 마음을 울릴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자. 그러니까 지금은 30대의 저는 좀 메인 가치관인 것 같고요. 이상하게 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오늘도 너무 많이 울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친한 친구가 해준 말이 노래에 좀 진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더라고요. 그런 음악을 하자가 자연스럽게 제 목표가 됐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자. 왜냐면 노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반주의 역할로 악사분들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게 연주자를 갈아치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하면은 제 팀이 없는 것 같아요. 명서가 공연을 한다 하면 이분들이 같이 오겠구나 하는 팀을 꾸려지는 게 목표고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면서 진솔되게 좀 진정성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 돼보자 합니다.